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어제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사건의 불기소 의견을 권고하면서 검찰은 이르면 다음 주 김 여사에게 혐의 없음 처분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수심위는 논의 과정에서 큰 이견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고 불기소 찬반 의견이 어떻게 나뉘었는지도 공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박병현 기자입니다.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5시간 넘게 김건희 여사 기소 적정성 등을 논의한 결과 기소를 하지 않는 것이 적절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논의 과정에서 일부 위원들이 직무 관련성, 선물 전달 과정 등을 물은 것으로 알려졌으나 불기소 권고엔 큰 이견이 없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입장문을 통해 수심위 결정과 논의 내용을 참고해 최종적으로 사건을 처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르면 다음 주 내 이원석 검찰총장 퇴임 전 김 여사의 혐의 없음 처분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일각에선 검찰 수사팀과 김 여사 측만 수심위에 참여하면서 수심위 결과가 이미 예상됐던 것이란 분석도 나옵니다. 국민적 관심과 논란이 많았던 사건이지만 수심위는 기소와 불기소 의견이 몇 대 몇으로 나뉘었는지도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검찰 수심위는 지난 1월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의 기소 여부를 논의하면서 기소 의견 9명, 불기소 의견 6명의 표결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JTBC 박병현입니다. 수심위 결정에 대통령실은 공식적인 입장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취재진이 묻자 결론이 빨리 나서 다행이다. 더 이상 정쟁에 이용하지 말라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마무리됐다는 취지의 얘기인데 야당은 면죄부 쇼라고 비난했습니다. 유선희 기자입니다. 어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권고 결과가 나온 직후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고 비난했던 더불어민주당은 오늘도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드라마도 이렇게 막장으로 치닫으면 시청자가 외면합니다. 하물며 국민께서 검찰이 자행한 이 막장 면죄부 시효를 용납할 거라고 생각합니까?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밖에 답이 없다며 수심위가 이번에 판단한 청탁금지법과 뇌물수수 등 혐의에 더해 새롭게 제기된 김 여사의 총선 공천 개입 의혹까지 특검법에 포함시켜 더 속도를 내겠다고 했습니다. 조국 혁신당은 검찰을 겨냥해 국민을 바보로 하냐면서 수심위에 대해선 김 여사의 수심을 안심으로 바꾼 김건희 안심이라고 비판했고 개혁신당도 기대한 국민만 바보로 만든 꼭두각시 검찰의 윤비어천가라고 했습니다. 반면 여당은 수심위 결정을 존중한다면서 야당을 향해 합법적 결론에 대해 무조건적 비판과 정치 공세를 하는 건 법질서의 근간을 훼손하는 거라고 맞섰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결론이 빨리 나서 다행이라면서 야당이 더 이상 이 사건을 정쟁으로 이용하거나 국민이 분열되면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JTBC 유선입니다. 네, 관련해서 취재기자와 함께 더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박병현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수사심의위원회 위원들의 표결 결과는 알 수가 없습니까? 예, 지난 1월 이태원 참사 관련 수심위에선 표결 결과까지 공개가 됐습니다. 이 표결 결과를 공개할지 말지도 수심위의 의결 사안입니다. 이번 수심위에선 표결 결과를 공개하지 않겠다고 한 것으로 파악이 됐는데 이 수심위 운영 지침에 적힌 1조 목적을 보면 검찰 수심위는 검찰 수사에 대한 국민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설치한다는 점이 적혀 있습니다. 이 김 여사 명품백 사건은 국민적 논란과 관심이 높았던 사안인데 무슨 내용이 어떻게 논의됐고 기소 여부에 대한 찬반 표결 결과를 밝히지 않는 건 수심위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네, 근데 아직 공수처 수사는 남아 있는 거죠? 예, 명품백 사건은 검찰뿐만 아니라 공수처도 수사 중입니다. 조국 혁신당이 지난 6월 김 여사를 알선수재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기 때문입니다. 요동은 공수처장이 직접 입장을 밝힌 적도 있습니다. 고소장 제출돼 있는 알선수재 성립 여부에 대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예, 검찰과 수사심의위 모두 혐의 없음 결론을 낸 상태에서 공수처가 다른 결론을 낼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관련해서는 검찰 수사가 앞으로 어떻게 이어질까요? 예, 권오수 전 회장 등 주가 조작 사범의 2심 선고가 다음 주 목요일 예정돼 있습니다. 주목해야 할 점은 이 사건 전주 역할을 한 손모 씨에 대해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리느냐입니다. 손 씨는 1심에서 무죄가 나왔는데 검찰이 항소심 과정에서 방조 혐의를 추가했습니다.
김 여사는 손 씨와 비슷한 역할을 한 것으로 의심을 받고 있는데 손 씨에 대한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을 보고 검찰이 처분 방향을 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도이치 사건의 경우 검찰총장의 수사 지휘권이 박탈된 상태인데 중앙지검 단위에서 처분 결론을 내릴지 아니면 총장의 지휘권을 회복시켜서 수심위를 다시 열지 여부도 주목해봐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병현 기자였습니다. 이달 퇴임을 앞둔 일본의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1박 2일의 방한 일정을 마쳤습니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과 마지막 공식 정상회담을 한 뒤 오늘 윤 대통령의 모교인 서울대학교에서 한일 재학생들을 만나 두 나라 교류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김건희 여사는 어제 유코 여사와 K-팝 산업 현장을 방문했고 2시간가량의 부부 동반 만찬을 했습니다. 야당은 과거사에 대한 사과와 반성 없는 굴종 외교라고 비판했습니다. 정부가 2026년도 의대 증원을 다시 논의하기 위해서는 의료계가 먼저 의견을 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의료계에서는 사실상 원점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어서 접점을 찾는 게 쉽지 않아 보입니다. 황혜린 기자입니다. 정부가 2026년 의대 증원 문제를 다시 논의하려면 의료계가 우선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무조정실은 여야 의정 협의체에서 논의하더라도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의료인 수요 추계를 가지고 해야 한다며 2026년 의대 증원 유예 결정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본격적으로 재논의할 수 있다던 어제보다 더 후퇴한 겁니다. 의료계에선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정부가 낸 2,000명에도 과학적 근거가 전혀 없는데 협박을 한다는 주장부터 의대 증원을 당장 중단하는 게 대화의 선행 조건이라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정부와 의료계와의 대화에 있어서 선행 조건은 25년도 그 의대 정원 문제의 유예가 없이는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게 핵심입니다.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협의체를 들어가는 조건과 관련해 여러 요소를 고려해 논의 중이라며 당장 결정 내리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원점 재검토를 요구해온 사직 전공의와 휴학 의대생들이 여전히 입장을 내놓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JTBC 황예린입니다. 네, 이런 상황 속에 응급실 문제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서울 강남소방서 김성현 구급대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쉬는 날이신 거죠? 네, 쉬는 날입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네네. 구급대원으로 일하신 지는 지금 얼마나 되셨나요? 12년 다 돼가고 있습니다. 12년 정도. 네. 그러면 현장에서 보시기에 물론 응급실 문제는 계속 이제 문제가 있어왔던 문제이긴 한데 네. 지금 뭐 전공의들, 전문의들이 사직한 상태이고 의정 갈등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과거에 비해서 병원이 환자를 거부하는 건수가 실제로 늘었다고 느끼시나요? 네, 지금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 부분이긴 한데 네. 이 구급차 뺑뺑이나 이런 문제는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네. 의정 갈등 이전에도 있었고요. 지금 정확한 수치를 제가 준비하지 못했지만 그 비율로 따져본다면 의정 갈등 이전에는 10건 중에 한 3건 정도가 이런 일이 발생했고요. 그 이후에는 의정 갈등 이후에는 10건 중에 7건 정도가 지금 발생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병원이 환자를 받지 않는다고 하는 이유는 어떤 걸 가장 많이 들으시나요? 다양한 이유들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대표적인 그 사례는 진료과 부재. 그다음에 3차급 병원에서는 환자를 과소평가해서 2차급으로 가라. 2차급 병원에서는 환자를 과대평가해서 3차급으로 가라. 이 사례가 제일 많고요. 네. 그다음에 병상 정보에는 특이한 사항이 떠 있지 않은데 수용 불가로 지금 해서 저희가 전화할 때는 수용이 안 된다고 하는 부분도 지금 많이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고요. 병상이 있다고 뜨는데 전화를 해보면 없다고 하는 거예요? 네, 뭐 아까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사례 외에도 다양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뭐 응주해서 안 된다, 뭐 입원 병실이 없다, 뭐 이런 등 좀 부당한 사례들도 많이 있고요. 네. 그런 것 때문에 많이 구급대원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2차 병원에서 3차 병원 서로 떠넘기는 거는 정확한 기준이 없나요? 병원들에 적용되는? 지금 프리케이타스라고 네. 그 표준 환자 분류 도구가 있긴 한데 일반 분들께서는 좀 생소한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에서 병원 쪽에서는 아직 협의가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네. 구급대 쪽에서만 지금 적용이 되고 있는 부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가 가장 문제라고 보세요? 정확하지 않은 병원 정보도 문제지만 네. 지금 다른 부분에서 본다면 2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는데요. 병원 의사 측에서 문제를 본다면은 지금 뭐 응급실 근무 기피, 네. 특정과 쏠림
이런 문제들을 뭐 개선돼야 할 것 같고요. 네. 119 구급대 문제 측에서 해결한다면 응급의료를 여러 가지 순서로 쭉 나열했을 때 응급실 가기 전 병원 전 단계의 문제를 좀 짚어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대략 메르스 이전부터 구급대가 병원에 환자를 내려놓고 인계 서명 후에 그냥 오면 됐었어요. 네. 근데 이게 점점 이렇게 환자와 구급대가 인계 서명을 받기까지 구급차가 병원에 잡혀 있게 되는 경우가 지금 많거든요. 그래서 관내 공백 현상도 발생하고 네. 말 그대로 환자 지연도 발생하고 관내에서는 이제 뭐 긴급 상황이 발생했는데 차가 없어서 뭐 다른 쪽에서 이제 다른 권역에서 오다 보니까 그만큼 지연이 되는 상황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좀 많이 개선돼야 될 것 같고 구급대의 병원 선정 권한이나 그 병원 문의 후 뭐 간다든지 아니면 병원 도착 후에 인계 지연 문제 이런 게 해결되지 않는 한 뭐 의사 문제가 해결되더라도 좀 구급대들이 느끼는 체감은 아주 미미할 것 같습니다. 그 지연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계속? 어떤 부분 응급실에 아까 네. 가서 뭐 인계 서명 지연이라든지. 네. 그 지연 부분은 말 그대로 이제 뭐 새로운 응급, 저희 응급의료법에 따라서 된다면은 새로운 환자가 오게 되면은 더 응급한 환자를 평가해서 더 응급한 환자를 먼저 진료를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병원에서도 약간 환자 분리에 부담이 있는 것도 같고 네. 개인적인 생각은 그런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그렇게 처치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환자들이 저희가 지연하는 부분도 크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당장 어떻게 좀 바뀌어야 한다고 보세요? 네, 대응 방안이나 했던 지금 당장 시급한 문제는 지금 2차 병원이 3차 병원 가라고 3차 병원이 2차 병원 가라 하잖아요. 그 원래 3차 병원에서 다 열이면 열이라는 환자를 다 수용하던 문제인데 어떤 이유에서건 갑자기 지금 뭐 저희는 심정지 환자만 수용한다 이렇게 바뀐 문제잖아요. 네. 그래서 나머지 그 9명에 병원에 갈 데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임시적으로라도 네. 지금 그분들을 해결해야 되는데 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해 본 것은 뭐 예를 들어 오늘 송파구에 어떤 산부인과 진료병원은 어느 병원, 내일 강남구에 이비인후과 진료병원은 어느 병원 이런 식으로 당직 병원을 지정해서 임시적인 응급처치나 통증 조절이나 이런 부분이라도 일과 시간 후나 휴일이 제일 문제거든요. 그런 거를 좀 분산을 시켰으면 하고요. 네. 장기적으로 본다면은 지금 저희 나라의 그 2차급 병원이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3차급에서는 2차급을 가라는데 2차급은 한정돼 있고 어떤 뭐 부분에서 부담을 느끼는지 3차 병원으로 가라고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2차 병원을 좀 많이 늘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끝으로 저희가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싶은데요. 저희가 단독 보도해 드리기도 했는데 병원에 의사 지인이 있는 경우에는 네네. 경증이어도 바로 응급실에 들어가는 뭐 이른바 지인 찬스나 프리패스 이런 사례가 지금 많다고 보도가 됐거든요. 네네. 직접 느끼시기엔 어떻습니까? 좀 민감한 문제긴 한데요. 네. 저도 들은 적도 있고 실제로 경험한 적도 있고요. 뭐 다른 부분은 제가 좀 말씀드리기가 좀 여기서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자세한 부분은 좀 힘듭니다. 네, 말씀하시기 어려운 이유를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뭐 구급대원분들은 아시겠지만 네. 제 어떤 발언이 어떤 파장을 미칠지도 모르고 아직 통계로 그게 딱 나온 것도 없기 때문에 네. 제가 뭐 이 공적인 자리에서 그런 부분을 논의하는 건 좀 힘들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분명히 있다라는 네네. 걸로 저희가 받아들이겠습니다. 네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성현 구급대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새벽 도로 한복판에서 40대 운전자가 차를 세운 채 잠이 들었습니다. 아무리 깨워도 일어나지 않다가 갑자기 경찰차를 들이받기도 했는데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신진 기자입니다. 횡단보도 앞에 멈춰선 승용차를 경찰이 좌우로 흔듭니다. 오늘 새벽 1시 49분 시동 켜진 승용차가 도로 한복판에 서 있다는 신고가 들어갔습니다. 운전석에는 40대 남성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좀처럼 깨지 않던 남성, 브레이크에서 발을 떼면서 앞에 있던 경찰차를 들이받기도 했습니다. 구급대원들이 강제로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남성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분위기가 무르익은 공연장. 뭔가 연달아 터지는 소리와 함께 불꽃이 관객석 방향으로 내리꽂힙니다. 어젯밤 9시 30분쯤 충북 제천에서 열린 국제음악영화제에서 폭죽이 관객석으로 날아가는 사고가 났습니다. 우비 관통에서 이렇게 반팔 티셔츠 아래 팔 안쪽에 맞으신 것 같은데 16명이 가벼운 화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은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뻥 뚫린 승용차 지붕, 차량 내부엔 파편이 가득합니다. 어제 저녁 8시 30분, 경북 경산시 자인면의 한 3층 건물 아래에 주차된 승용차에 가로 80cm 크기의 대리석 판이 떨어졌습니다. 차 안에 있던 운전자는 다치지 않았지만 크게 놀랐습니다. 그 치킨 찾으러 갔다가 화나죠. 생각하면 진짜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살인 미수죠. 진짜 완전. 경찰은 누군가 옥상에서 대리석을 던진 것으로 보고 조사 중입니다. JTBC 신진입니다. 늦더위가 이어졌던 오늘 서울 도심 곳곳에서 대규모 집회가 열렸습니다. 강남대로에는 2만 명 넘게 모여서 기후 변화에 대한 대응 방안을 요구했습니다. 김한수 기자입니다. 강남대로 한복판에 바리케이드가 설치되고 차량 대신 시민들이 자리를 채웠습니다. 저마다 기후위기를 경고하는 팻말을 들었습니다. 300여 개의 시민단체로 구성된 기후정의행진 집회입니다. 지금 당장 행동해야 해. 지금 당장 행진해야 해. 올해로 세 번째 열린 오늘 집회에는 시민 2만여 명이 모였습니다. 이들은 기후변화가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실제 올해는 열대야 최장 기록이 전국 곳곳에서 다시 쓰여졌고 차가운 이슬이 맺힌다는 오늘 백로에도 폭염특보가 내려졌습니다. 올해 기후재난으로 돌아가신 분이 30여 명이 넘습니다. 그리고 온열 질환자도 많고 가장 가난하고 취약한 곳으로 그 재난이 더 심화되는 것이잖아요. 이들은 신공항 설립, 케이블카 개발, 핵발전 추진 중단 등 기후정책 전환을 촉구했습니다. 오늘 집회로 강남대로와 테헤란로가 통제됐고 용산 대통령실 앞과 광화문 세종대로에서도 집회와 행진이 반복되며 교통 체증이 이어졌습니다. JTBC 김한수입니다. 강력한 슈퍼태풍 야기가 중국 남부를 강타했습니다. 시속 200km가 넘는 강한 바람과 함께 인명피해도 속출했습니다. 베이징에서 이도성 특파원입니다. 아파트 유리창이 모조리 뜯겨나가고 강풍을 이기지 못한 가로수는 도로 위에 쓰러졌습니다. 시속 230km가 넘는 바람을 몰고 온 11호 태풍 야기는 승합차까지 넘어뜨리는 괴력으로 중국 남부를 핥히었습니다. 올해 아시아에서 발생한 태풍 가운데 가장 강력한데 필리핀을 지나온 뒤 더욱 세졌습니다. 최대 450mm에 달하는 폭우도 동반했습니다. 已经是风大雨大下着大暴雨雨大的程度我和上校老师面对面的站几乎已经看不清彼此的脸 만일에 대비해 당국은 주민 100만 명을 대피시켰습니다. 오늘 오후 태풍을 마주한 광시성에서도 추가로 5만여 명이 몸을 피했습니다. 그런데도 도시가 마비되고 인명피해가 속출해 현재까지 최소 2명이 숨지고 90명 넘게 다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피해 복구를 위해 2억 위안, 우리 돈 380억 원을 긴급 배정했습니다. 기상당국은 야기가 오늘 밤 베트남 하노이 쪽으로 상륙한 뒤 점차 힘이 약해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중국 베이징에서 JTBC 이도성입니다. 미 국가정보국이 올해 미국 대선에 미칠 가장 큰 위협으로 러시아를 꼽았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해리스 후보를 지지한 것도 실은 트럼프 후보를 위한 속임수라고 봤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홍지은 특파원입니다. 미 국가정보국은 러시아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미국 대선에 개입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전날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을 지지한다고 했습니다. Его сняли с гонки, но он рекомендовал всем своим сторонникам поддержать госпожу Харрис. Вот и мы тоже так сделаем, будем ее поддерживать. Это во-первых, а во-вторых. 해리스 부통령의 웃음을 칭찬하기도 했는데 이게 사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하기 위한 시도라는 겁니다. 백악관은 즉각 대선 개입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성추문 입막음 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트럼프의 선고 공판이 대선 이후로 연기됐습니다. 뉴욕 맨해튼 형사법원은 대선에 영향을 미치려 한다는 의혹을 피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트럼프는 무죄이며 정치적 마녀 사냥이라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Big news today is that
The Manhattan DA witch hunt against me has been postponed because everyone realizes that there was no case because I did nothing wrong. 이로써 트럼프는 선거 전 구금 또는 가택연금 등의 위험에서 사실상 벗어났습니다. 트럼프가 사법 리스크까지 피하면서 나흘 앞으로 다가온 해리스 후보와의 TV 토론은 더욱 주목을 받게 됐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JTBC 홍지은입니다. 미국의 8월 고용 지표가 예상치를 밑돌면서 뉴욕 증시가 크게 빠졌습니다. 엔비디아는 4% 넘게 빠지며 최근 2주 동안 20% 넘게 하락했습니다. 미국이 흔들릴 때마다 급락하곤 했던 우리 증시가 당장 걱정입니다. 김도훈 기자입니다. 지난밤 뉴욕 증시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나스닥 2.55%, S&P 500 1.73%, 다우지수는 1% 넘게 각각 빠졌습니다. 미국의 8월 고용 지표가 문제였습니다. 8월 비농업 부문 일자리가 전달보다 14만 2천 명 늘며 전망치 16만 명을 밑돌았습니다. 가장 민감하게 반응한 건 대형 기술주였습니다. 아마존과 메타는 3% 이상 내렸습니다. 엔비디아는 4.1% 떨어졌는데 최근 2주간 20% 넘게 빠졌습니다. 테슬라는 8.45% 폭락했습니다. 월요일 우리 증시도 타격이 불가피할 거란 우려가 나옵니다. 지난달 2일 미국 고용 지표가 나쁘게 나오자 SK 하이닉스 같은 대형주가 하루 만에 10% 넘게 빠졌고 미 증시 하락에 오일 코스피는 무려 200포인트가 폭락했습니다. 엔비디아 실적이 기대에 못 미칠 때도 국내 기술주는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돌아오는 월요일 날 우리나라 증시도 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한번 경험을 했으니까요. 폭락폭이라든가 이런 거는 그때보다는 좀 덜하겠지만 미국 증시의 영향을 받아서 좀 조정을 받지 않을까. 경기 침체 우려 등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열흘 뒤 정해지는 미국 기준금리도 우리 시장에 큰 영향을 줄 걸로 보입니다. JTBC 김도훈입니다. 가을 야구의 마지막 티켓 5위 자리를 놓고 경쟁이 뜨겁습니다. 어제 류현진의 활약을 앞세워서 6년 만에 60승 고지를 밟은 한화가 오늘도 승리했을지 조소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도 만원 관중을 기록한 잠실구장. 이틀 연속 23,750석이 경기 전 완판됐습니다. 푸른색 유니폼만 입으면 승률이 높아진다는 푸른 한화를 보기 위한 팬들의 열기도 한몫했습니다. 0대2로 뒤진 5회 초 한화 최은성이 그동안의 부진을 달래는 솔로포를 터뜨렸습니다. 곧바로 LG가 2사 만루에서 적시타를 날린 오지환의 활약으로 어제 패배를 서력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한화의 기세는 무섭습니다. 어제 경기에선 선발 류현진이 자신의 주무기인 체인지업에 장기인 100km대 초저속 커브를 섞어 LG의 강타선을 효과적으로 묶었습니다. 7회부터는 후반기 상승세를 이끌고 있는 필승 개투진이 승리의 쐐기를 박았습니다. 한화가 60승 이상을 거둔 건 마지막으로 가을 야구에 진출했던 6년 전입니다. 가을 야구의 마지막 티켓을 받는 순위 4위와 5위 두 자리를 놓고 KT와 두산, 한화, SSG, 롯데, NC 등이 시즌 마지막까지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막판 순위 경쟁에 힘입어 사상 첫 1,000만 관중을 넘보는 프로야구 시즌 관중은 이번 주말 무난하게 950만 명을 넘길 것으로 보입니다. JTBC 조수입니다. 홈에서 팔레스타인과 충격적인 무승부를 거둔 우리 축구 대표팀이 오늘 새벽 오만으로 떠났습니다.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3차 예선 2차전 오만과의 원정 경기를 치르기 위해서입니다. 논란 속에 10년 만에 대표팀을 맡은 홍명보 감독은 주장 손흥민 선수 등과 함께 오만과의 2차전에서 첫 승에 도전합니다. 대표팀은 오만 무스카트에 도착한 뒤 우리 시간으로 오는 10일 오후 11시에 열릴 오만과의 경기를 준비합니다. 인천에서 열린 한국과 일본 아시아 프로골프 투어가 공동 주관하는 신안 동해 오픈 3라운드에서 정찬민 선수가 단독 3위에 올랐습니다. 한국 선수 가운데 가장 좋은 성적으로 마지막 라운드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앞선 2라운드에서 공동 2위에 올랐던 전가람 선수는 11위에 그쳤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JTBC 골프에서 마지막 라운드가 생중계됩니다. 멸종 위기 중 맹꽁이를 구하려고 매일 새벽 도로와 숲으로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국살이 14년 차인 외국인인데요. 한국의 야생동물 보호법까지 공부하고 있는 폴 스콧 씨를 몽글터뷰 이상엽 기자가 만났습니다.
이 울음소리는 어떤가요? 맹공 맹공 맹 이런 소리예요. Hey, hello. My name is Paul Scott. 제가 한국에 온 지 13년 6개월 정도 됐습니다. 아산시에 살고 있으며 당정초등학교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네. 폴 씨가 좋아하는 동물이 있어요. 네. 한번 소개해 볼까요? 네, 3년 전에 새로운 동물 봤어요. 횡단보도의 가운데 작은 개구리 봤어요. 아는 사람에게 이 동물이 무엇인지 물어봤더니 멸종위기 맹공이라고 하셨어요. 우리 맹꽁이를 구조하기 위해서 네. 어떻게 해왔나요? 새벽 3시 정도 잠에서 깼고 여기 와서 3시간, 4시간 정도 맹꽁이를 구조해야 했어요. 그 도로에 있으면 로드킬 될 가능성이 아주 높고 인도는 아주 위험해요. 여기서 킥보드하고 자전거 사람들에게 많이 밟았어요. 제 마음이 너무 아파요. 어쩔 수 없이 도와줘야 돼요. 말 그대로 멸종 위기, 곧 사라질지 모르는 종인데 보호가 안 되고 있네요. 한국에서 제 생각하기에는 보호법은 잘 작동하지 않고 핵심 문제가 많아요. 맹꽁이가 이런 곳처럼 사유지에 서식하면 보호하기가 너무너무 어려워요. 환경청 선생님들이 사유지에 투력할 수 없어요. 사유지에 투력할 수 없으면 어떻게 조사할 수 있을까요? 직접 구조하는 것보다 어떻게 맹꽁이에게 도와줄 수 있을지 생각했는데요. 보호법을 개정안을 만들고 국회의원하고 시의원에게 이거 보내드리고 아마 이 사람들이 일으켰던 문제를 고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왜 맹꽁이를 보호해야 할까요? 모든 동물은 생태계에 중요하고 한 종류 없으면 결과가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지만 자연에 균형이 있기 때문에 맹꽁이도 아주 중요해요. 맹꽁이 없으면 사람들이 싫어하는 곤충도 더 많이 있어질 것 같아요. 폴 씨에게 맹꽁이는 네. 어떤 존재일까요? 맹꽁이는 제 삶에 엄청 큰 의미를 주었어요. 왜 이렇게 외국인이 매일마다 끊임없이 맹꽁이를 구조하는지 아마 어떤 사람이 아마 저는 약간 바보 같은 사람이나 이상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인간 때문에 환경에 대한 문제가 많이 있어요. 저도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라서 저도 마음이 죄책감이 있어요. Species that are endangered today could disappear entirely one day. If we don't protect nature, our negligence could come back to hurt us. 네, 이슬이 맺힌다는 백로였지만 더위는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수도권과 충청, 제주 등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폭염특보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까지 전국 곳곳에 소나기 소식도 있습니다. 전라권과 경상권, 제주에는 많게는 40mm의 비가 올 거란 예보입니다.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